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2021년 6월 23일 수요일이고요. 오전 10시 13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대한전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한전선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보느냐고 황 대표한테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종목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있는 것, 제가 아는 것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전선 한번 볼게요. 대한전선의 이게 그 역대 연봉인데요. 한번 쭉 당겨보면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면요. 대한전선은 과거에 굉장히 1985년서부터 지금 2021년까지 차트를 보겠는데요. 과거에 영광이 있었어요. 엄청난. 이렇게 영광이 있었다가 이렇게 주가가 곤두발쳤습니다. 그죠? 그러면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여기는 갭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그러니까 2013 그러니까 10년 전 데이터부터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흐름이 최근에 어땠나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제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기간이 시간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오랫동안 주가가 계속 빠지다가 2016년서부터 16년 그리고 17년, 18년, 19년, 20년까지 이어지면서 음봉을 계속 형성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상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모습이 작년부터 나오잖아요. 그런데 연봉을 통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당겨 보니까 이 구간에서부터 이 구간을 보면 지금 얘가 거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보시면 그러면 누군가가 여기 저점에서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는 살 수 있고 이렇게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5천원 부근 이상을 갖다가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여기 지지 매물이 돼서 이걸 누가 또 두 번째 매집을 해서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아니면 이게 깨지면 이제 저항 매물이 되면서 소위 말 물려 있으면서 뒤로 빠져버리면 저항 매물이 뒤로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전선은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일 거예요. 수급 논리랑 상에서 보면. 자, 요런 점을 그 연봉에서 하나 체크가 될 것 같고요. 자, 요런 부분을 다시 월봉으로 조금 파동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당겨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했던 주가 흐름이 쭉 빠졌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여기가 거래가 한번 정지됐던 구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시작한 거잖아요, 이게. 이 부분이. 그래서 한 1년 정도 정지했다가 시작했던 이 구간을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아까 연봉에서 봤을 때는 단순하게 거래가 있었는지 그렇게 보였지만 사실 여기 매물이 있었던 부분들이 아마 출현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저항 매물이 돼서 떨어질 것이냐, 다시 지지 매물에서 올라갈 것이냐, 매우 중요한 기로점에 있다는 것은 뭐, 월봉을 통해서도 좀 이게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좁혀가는 거죠. 좁혀가는 거죠. 내용을. 자, 그런 다음에, 주봉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주봉으로 넘어갔더니, 역시나 이 자리가 거래가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가 거래가 많았잖아요. 최근에 보면.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가 가지고 온 게 분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팔고 누구는 사고 하면서 여기 있던 매물까지 출현하면서 이 가격대가 가장 지금 거래가 많다는 것은 이제 이게 지지가 될지 이제 꺾일지 수급 논리상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그러니까 지지난주에는 고점을 찍었다가 쭉 밀렸잖아요. 이거 분명히 뭐 이익실을 했겠죠. 누군가가. 여기서 가져온 애들이. 그러다가 이제 이 매물대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이제 두 번째. 다시 매집에서 올라갈지 꺾을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봤던 거고요. 자, 그러면 대한전선을 다시 한번 상세 정보를 한번 볼게요.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고요. 중형주예요. 전기전자. 코스피 200에 편입돼 있고요. 시가총액이 3조 2천억짜리예요. 그러니까 등치가 좀 있죠. 대한전선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조금 5%좀 밀리고 있는데 그러면 한 3,100억 수준? 뭐 고정 아니 3조 1천억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대한전선 최근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봐야 되는 것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중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대한전선, 통신용 전선, 전력 케이블 개발, 뭐 이게 그 뭐죠? 해저 케이블인가요? 그거에서 우리나라가 뭐 지난번에 소식을 보니까 몇 년 만에
독자적 개발에서 상당히 뛰어나게 실적도 올리고 그랬던 건데, 이 부분이 실적하고 기대해서 어떻게 흐름이 있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재무정 한번 볼게요. 대한전선 오늘은 좀 한 6% 정도 빠지고 있는데요.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여기, 작년, 올해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죠. 그런데 분기 실적을 봐도요, 4천억, 3천억, 4,700억, 4,400억 굉장합니다. 그죠? 영업이익도 괜찮아요. 당기순이익이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빵빵합니다.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뭔가 장사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죠? 대형조조스러워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연간 실적을 한번 볼게요. 연간 실적 최근에 2017년서부터 4년간의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2017년, 18년, 19년, 20년으로 이어지는 매출액 구조를 보면 1조 5천억, 1조 6천억, 1조 5천억, 1조 6천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매출액 구조가 최근 4년 동안에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조금 이렇게 개선되는 쪽으로 좀 가고 있고요. 그죠? 당기순이익도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면에서는 재무정보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주가의 흐름은 작년서부터 올해 주가 흐름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렇게 좀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주가가 구조적으로 하방으로 꺾었다기보다는 이익 실현에 매물이 쏟아진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실적이나 내용이 부실했다면 모르겠는데 이 내용이 괜찮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아마 대한전선을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후반건설 이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니까요. 그죠? 공매도 뭐 2배 늘고 그 다음에 호반, 대우건설, MA, 참전소식의 대한전선 급등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건 뭐 다 반영이 된 겁니다. 다. 자, 대한전선 주가 강세, 강세 보이는 대한전선 계속 이 얘기가 제일 많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리고 계속 뉴스가 나오죠. 쭉쭉쭉쭉 계속 나오고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근데 이런 거는 이슈가 되면서 실적이 뒷받침되고 이러면 더 튼튼하겠죠. 그래서 대한전선을 전 이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주가가 그 지지난주에 빠졌던 흐름 그리고 지난주하고 이번주에 올라가는 이 모습은 어찌 보면 나쁜 모습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선을 한번 그으고 싶어요. 이렇게. 왜냐면 작년에 이 대추세의 저항값을 이렇게 끼고 움직였죠. 근데 여기를 폭발적으로 올리면서 여기가 바로 전고점이었던 거죠. 이 부분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의 저항을 받던 그 자리를 통과했던 자리가 이 자리죠. 그래서 가격대를 보게 되면 한 2,500원 선 되죠. 그러면 2,500원 선 이것만 하회 이탈하지 않는다면 대한전선은 얼마든지 다시 한번 올라갈 실적이나 그동안의 매출 구조, 그 다음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더 오히려 이거는 눌림에 가까운 모습이 아니겠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지나고 났는데 거품이다 이렇게 또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주가가. 그러면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2,500원 기준으로 잡고요. 얘가 지금 5,000원 갔다 소위 말해서 이게 반토막이 난 모습이잖아요. 그렇지만 저점 대비 올라간 것은 1,000원에서 5배 갔어요. 그러면 이게 반토막이 났다기보다도 조정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반등의 시도가 있는 시점이 돌아온 게 아닌가 싶고요. 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제 월주일을 동시에 한번 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월봉이고요. 그 다음에 주봉이고요. 그 다음에 일봉입니다. 이 세 개 동시에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봤지만 이 자리 2,500원 선 올라오는 선 그리고 오버슈팅의 구간을 갔던 이 선을 계산하면 여기 2,500원대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대한전선은 다시 한번 반등의 시작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2,000원과 2,500원 사이에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형성이 된다면 근데 이제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게 이런데 따라가셔갖고 물리셔서 많이 질문하세요. 우리가 매매를 하실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리스크 관리를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다음부터는 저런 자리를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의 기준 제시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면 이 주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가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1,000원에서 5,000원 갔어요. 그죠? 5,000원에서 2,500원 된 건 반이지만 1,000원에서
5,000원 된 거는 4배 간 거잖아요. 4, 5배 간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반이 조정을 주는 게 많아요? 올라간 게 더 폭이 커요? 훨씬. 비례 법칙을 따지면요. 2,500원까지 내려온다는 것은 그다지 많이 내려온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진입을 할 때 어떤 거예요? 출발점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가격으로 보니까 비싸다 싸다 개념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단순히 화폐 가치로 보니까. 그러니까 5,000원이 2,500원이다. 이게 아니고 5,000원, 2,500원은 이 프로테이즈 따지면 50%, 1,000원이 5,000원이면 프로테이즈 따지면 50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비례를 보셔야 되는데 단순히 화폐 가치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500원까지는 열고 대한전선은 보시는 것이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5,000원을 넘어갔던 그 2,000원에서 반등을 할 때는 만약에 내려온다면 이런 추세선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내려오던 그림에서 여기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이게 관건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3,000원대까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진입을 노리신 분은 2,500원이라고 하는 기준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로 2,500원은 체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다음에 밀려서 올라가게 되면 4,000원대가 안착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열린 공간은 굉장히 넓어요. 지금 보시면 왜냐면 이 필드를 굉장히 높여놨기 때문에 흐름 속에서 보게 되면 다음에는 6,000원대가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간이 2,500원에서 6,000원대까지 이렇게 열리고 그 다음은 뭐 엄청나게 열리는 공간인데 이건 모르죠. 가봐야 알겠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파동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은 겁니다. 첫째로 주의 있게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길게 들고 가시는 분들은 이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대목이냐면은 분기 실적 있잖아요. 이 분기 실적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잘 나가는. 그러니까 지금 한 분기 실적을 4천억 정도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저기서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봐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이건 대형주였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들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전선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계속 이런 파동은 계속 시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만 2,500원이 무너진다는 것은 2016년서부터 약 한 4, 5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놨던 공간을 레벨을 바꾸는 자리잖아요. 주가의 위치랑. 그러면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빠지겠지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이 영역상 상승 영역으로 한 단계 높여놨기 때문에 주가는 향후 한번 이런 시도가 계속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2,000원대, 2,500원대 매우 중요한 지지 저항점이니까 앞과 뒤를 동시에 본다면 2,500원의 기준이 제시가 되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준이 없을 때 불안하지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불안감을 갖는 것은 막연하니까 불안감을 갖는 거죠. 그래서 황 대표 생각은 기준 있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기술적 분석으로 보니 이 자리가 오랫동안에 정체됐던 구간이고 많이 올라갔지만 이건 이익 실현하는 모습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왜? 실적이나 내용이 괜찮다. 이게 만약에 엉망진창이었다면 이게 거품이라는 말도 쓸 수 있겠지만 거품은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주가의 레벨을 올릴만 했다. 이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2,500원 기준으로 해서 보신다면 대한전선은 무리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정문일진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